오만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무진장 습하다. 더워서 되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예. 데이터를 보니까 막 40 몇 도의 습도. 오만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무스캇이기 때문에 이제 무스캇의 경우를 말씀하신 건데 사실 오만 자체는 보면 남한의 한 3배 정도 되는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스캇은 여름에 상당히 더운 건 맞습니다. 상당히 더운 게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45도 이상 이렇게 45도. 예. 이야. 여름에 굉장히 습하고 더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남쪽의 살랄라 지역 같은 것도 전혀 기후가 달라서요. 오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름에 덥고 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이지만 지역마다 많이 다르다. 네네. 뭐 지난번에 박사님 방송을 제가 잠깐 봤을 때 이바디즘에 예.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성향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일단은 그 오만 사람들은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친절을 베푸려는 환대하려는 그런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손님 접대에 대한 그런 본능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약속을 여러분께 한번 드렸습니다. 지구온연구소 2025년에는 초심을 잃지 말고 나라 이야기,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 이야기들을 한 달에 한 나라씩은 다루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지난 1월 달에 제가 이제 오만을 다뤘습니다. 사실 오만이란 나라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중동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런 나라가 있지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겸손한 나라 오만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이제 자료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해하는 거고 다녀오신 분들을 좀 모셔서 보다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그 나라의 이야기를 좀 듣는 코너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제 주변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오만을 제일 많이 다녀오시지 않을까 싶은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모셨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한성욱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변호사님이 오만에 다녀오실 일이 뭘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실 일이 많은데 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한국 기업들 해외 진출 관련해서 법무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한성욱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세종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얼마 전까지 LX 인터내셔널 네. 보통 LG 상사란 이름이 좀 더 친숙하실 텐데요. 상사에서 20년 정도 20년 법무 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야, 예. 청춘을 다 네네 청춘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변호사님 만나서 예전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변호사님께서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오만 제일 많이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은 사실 검증될 수 없는 거라서 제가 과연 제일 많이 갔는지는 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 LG 상사 LX 인터내셔널에 근무할 때부터 이제 주요 사업 지역 중에 오만이 하나였기 때문에 네.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많이 출장을 다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LG 상사 당시 LG 상사의 첫 출근을 했던 게 2005년도였는데 첫 출장도 하필 오만이었거든요. 2005년에 벌써 오만을. 2005년도 오만을 다녀왔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사실은 또 소송권이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송권이 또 생겨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많이 다니게 됐고 제가 센 것은 한 60번까지는 세봤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60번은 확실히 60번 이상은 다녀오신 것 같다. 네네. 그러면 2005년부터 LG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LG 상사 같은 경우는 오만에서 이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네. 그 전에 저희 선배들이 이미 이제 사업을 한 게 있었고요. 네네. 사실은 박사님도 사실 잠깐 말씀해 주셨고 오만이 어쨌든 많이 나진 않지만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 LG 상사가 오만에서도 석유 개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980년대부터 이제 오만에 했었고 그 전에도 이미 80년대도 이제 전선 케이블 이런 것들 아마 오만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저희 다른 지사 통해서 했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20년 동안 참 많은 모습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만도 많이 변했죠 그 사이에 보면 많이 변했고요. 제일 도착해서 눈에 두드러진 거 하나는 지금 이제 이미 신공항이라고 얘기하기는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저희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바뀌는 것처럼 네네. 이제 오만도 옛날에 구공항이 있었고 지금 이제 공항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벌써 한 7년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그 공항이 바뀐 것이 아마 가장
도착했을 때 눈에 띄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셨는데 이제 출장지 오만으로 가세요. 오만에 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오세요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오만 제가 예전에 박사님한테 농담처럼 오만 수리남 뭐 어디 있지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고 네네. 사실은 오만은 이슬람 국가 그리고 사실 뭐 한국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슬람이나 중동 국가가 뭔가 안전하지 않다.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 한구석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 출장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는데 생각 외에 너무 뭐 공항은 사실은 예전 저희 김포공항 모습처럼 조금 올드한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사람들도 정말 좋았고 호텔이나 이런 자연 환경도 너무 아름답고 이채로워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만을 이제 20년 동안 이제 수십 번 왔다 갔다 이제 쭉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안 다녀오신 마지막으로 다녀오신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갔다 온 거는 2023년. 네,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왔었던 11월 정도 다녀왔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쭉 다녀오셨는데 이제 뭐 앞으로 쭉 풀어주시겠지만 오만이라는 나라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한번 이제 어떤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면은 뭐 좋다 나쁘다부터 아까 일단 좋다라는 말씀하셨고 오만 하면은 뭐 아름다운 나라, 신비한 나라,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나만 알고 싶은 나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잘 모르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도 사실 많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모양입니다. 보면. 일단은 가면은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 있고 이국적인 느낌이 있고 일단 뭐 호텔이나 뭐 중동 국가들이 많이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오만을 방문을 할 때는 이제 두바이를 경유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코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코란 암송하는 그런 게 있어서 호텔에서도 코란 소리가 들려오고 호텔에서 아침에 이렇게 듣던 새소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떠올라서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오만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우리 변호사님을 이제 편안하게 만드는 되게 정이 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다 싶어서 몇 가지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만에 대해서 주로 책으로 이제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행문 비슷하게 특히 이제 그 서방 뭐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만,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무진장 습하다. 더워서 되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뭐 우기 때 이제 가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그걸 보다 보면, 야, 한국이 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데이터를 보니까 막 40 몇 도의 습도 막. 사실 오만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무스캇이기 때문에, 이제 무스캇의 경우를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이제 오만 자체는 보면 남한의 한 3배 정도 되는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제 무스캇하고 남쪽에 이제 지역에 살랄라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그쪽하고 또 내륙하고는 좀 기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기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무스캇은 여름에 상당히 더운 건 맞습니다. 상당히 더운 게 맞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45도 이상 이렇게 45도. 이야. 여름에 굉장히 습하고 더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남쪽의 살랄라 지역 같은 것도 전혀 기후가 달라서요. 오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름에 덥고 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이지만 지역마다 많이 다르다. 네, 특히 잘 비교된 게 살랄라가 이제 오만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데. 살랄라의 경우는 그 무스캇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고 저도 사실 살랄라는 가보질 않아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몬순 기후라고 그러더라고요. 훨씬 더 그린 그 산도 많고 풀도 많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중동 국가 그러면 다 사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야, 오만 몇 장 사진 보니까 되게 다양한 지형이 다양하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몇몇 리조트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저기서 그냥 한 일주일 푹 쉬다 보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최근에 리조트도 되게 많은데 다녀보시면은 관광도 좀 중간중간에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2005년도에 처음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처음 갔을 때 한번 이제 제가 묵었던 호텔 자체가 바닷가에 위치한 호텔이어서 굉장히 이제 좋았었고 그런 비즈니스 호텔 외에도 굉장히 좋은 리조트 뭐 이제 인터내셔널 체인 중에 뭐 샹그릴라나 이런 대형 리조트들이 많이 있고요. 뭐 굉장히 바닷가 인접해 있어서 아름답고
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중동 국가들은 어쨌든 간에 뭐 술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리조트들은 이제 면허를 받아서 리조트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리조트 안에서는 네, 술도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중동에 근무하고 있을 때 어느 나라에 근무하고 있을 때 오만으로 몇 번 여행을 갔는데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중동하고 관광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 두바이 뭐 관광 뭐 이렇게 잠깐 사막 투어 정도 잠깐 하고 오는 거 생각하지 중동으로 무슨 여행을 간다 이런 생각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만은 의외로 좀 자기네 나라들 오만 사람들도 좀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만이 사실 이제 뭐 석유나 자원이 나긴 하지만 많이 나진 않고 다음 먹거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이제 관광 산업이고 관광 산업이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알려지지 않기도 했지만 이제 뭐 지리적으로 좀 멀고 그래서 많이 가지는 않는데 유럽 관광객들은 꽤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거리도 가까울 것 같고. 네, 거리도 가깝고 제가 또 이렇게 예전에 봤을 때 가이드들을 만나 보면은 특히 독일하고 이태리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한번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봤더니 실제로 독일하고 이태리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관광객들이 또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관광은 뭐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우디가 관광 막 이러는데 과연 사우디 사람들이 관광객들 잘 접대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관광을 얘기하면 저는 되게 낯선. 제가 이제 뭐 오만도 많이 다녔지만 사우디도 예전에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그때라는 게 벌써 20여 년도 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사우디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우디에는 관광 목적의 비자 자체가 발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었고 뭐 지난번에 박사님 방송을 제가 잠깐 봤을 때 이바디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성향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일단은 그 오만 사람들은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단 관대하고 친절하고 친절을 베푸려는 환대하려는 그런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손님 접대에 대한 그런 본능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상업 민족이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 무스카 쪽은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그 내륙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종교를 지키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오만에 있는 동안 내륙의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랬었는데. 뭐 단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한 번은 그 오래된 그 이제 도시 같은 게 있거든. 알함라라고 그 알함라란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한 400여 년 정도 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 갔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오만에 내비 이제 GPS가 없었습니다. GPS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역명을 찍어서 찾아갈 수가 없고 이제 위도와 경도를 찍어서 찾아가는 그런 GPS가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길을 잃어서 어떤 분한테 이제 길을 물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서 저를 이제 my friend라고 부르면서 내 친구라고 부르면서 오늘 밤 늦었는데 자기 집에서 묵어 가지 않겠냐고 길에서 그냥 처음 만난 사람 외국인이었는데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어떠실까 지금 가끔 생각하긴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뭔가 아직은 그런 그 뭐 무서움 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그 초대는 응하지 않고 그냥 오긴 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굉장히 그분은 정말 호의해서 친절을 베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따뜻한 나라, 사람도 따뜻하고 날씨도 따뜻한 그런 이제 오만인데 사실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하다.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또 동네마다 많이 다른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오만의 돈, 이게 이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우리 1리알이 우리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한 3,800원? 네, 3,800원 정도 되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전체적인 물가가 되게 비싼 나라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게 시장에서의 물가는 이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도 뭐 이제 유럽계 어떤 슈퍼마켓 체인도 들어와 있고 여러 마트들이 있는데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수입품들이 많거든요. 이제 오만 같은 경우는 공산품들의 상당 부분, 식료품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이제 사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라서 수입 물가는 이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이제 리알이 비싸긴 하지만 사실 리알보다 작은 화폐 단위가 있거든요. 바이자라는 단위가 있는데 사실은 음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것도 이제 뭐 몇백 바이자. 그다음에 이제 오만에 가면 이제 오마니 브레드라 그래서 오만빵 같은 게 넓은 이제 피타 브레드 넓적한 이제 중동 지방에 사실 이제 그런 빵들을 많이 먹는데
그런 빵들 같은 경우는 뭐 한 개에 100바이자 그러니까 380 10분의 1이니까 이제 한 300, 400원 정도 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오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이런 화폐 뭐 환율과 상관없이 그냥 네. 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 되겠군요. 보면은. 먹고 사는 것은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창 다닐 때는 한국이랑 뭐 이제 빈부격 사실은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한국이 지금 36,000불 정도 수준인데 예. 5만 한 2만 불 초중반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이 낙후되어 있거나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떻든 뭐 일반 국민들은 또 평범하게 또 나름대로 네. 시장에서 물건 사고 흥정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오만 주로 많이 다니신 거는 그래도 비즈니스 목적 때문에 예, 뭔가 투자 그다음에 합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가셨을 것 같은데 네. 한 20년 해보셨는데 이 오만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평소에는 따뜻하다가 비즈니스 할 때는 또 다르다? 아니면은 뭐 오만의 비즈니스 환경 어떻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는 따뜻하다가 이제 비즈니스 얘기하면 바뀌는 거는 모든 비즈니스맨들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에서 상대하던 주로 카운터 파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쨌든 간에 이제 오만에 있는 뭐 대형 기업들, 아니면 국영 기업들에 있는 중간 고위 이제 이런 임직원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임직원들은 사실 이제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인 경우가 많거든요. 중동 국가의 상당 부분들이 그렇지만 어떤 그런 그 식당에서의 서빙한다든가 웨이터 아니면 그런 뭐 요리사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동남아시아나 약간 저개발국에서 인도나 이런 예. 온 분들이 많고 중간 관리자부터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온 그런 관리자들이 있고 이제 약간 시니어 레벨로 가면은 오만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뭔가 외국인들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오만의 엘리트들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뭐 사실 오만 공식 언어가 아랍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식당에서도 대부분 다 영어로 다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어쨌든 사업 파트너인 경우가 많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그런 그 사업 파트너하고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사업 인허가를 얻거나 이럴 때는 그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그 관료주의, 뷰로크래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네, 그런 것들 잘해줄 때는 잘해주다가 또 어떤 때 보면은 또 까다롭게 또 굴기 시작하고 절차를 따지면 또 절차를 따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느라고 또 점점 출장 횟수가 잦아지셨군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협상이 직접 뭐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오만에 있는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환경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많이 한국 기업들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마니제이션이라고 네네.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현지에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재원 한 명 파견하면 몇 명은 반드시 5만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사람 관리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이 고려해야 된 쉽지 않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무소를 낸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 주재원 한 명당 뭐 몇 명씩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보통 얼마 정도 이제 오만 사람들한테 이제 급여로 지불을 합니까? 보면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1인당 GDP를 뭐 한 2만 달러 정도, 2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학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정도의 급여를 정도를 지급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하면 일을 열심히 잘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난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습성 뭐라 그럴까요? 생각으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항상 어느 나라나 가서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실한 사람들이 많고요. 성실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알아서 눈치껏 이거는 안 되지만 눈치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 없는 거고 눈치라는 개념은 없다. 눈치껏 한다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면 이제 신의 뜻대 인샬라가 된다라고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네, 무서운 다들. 말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말들을 뭐 일반 회사의 임직원이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면은 뭐 내일까지 그러면은 미팅을 뭐 어디서 합시다, 어디서 이것에 관해서 회의를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는 인샬라 내일 10시에 여기서 만날 것입니다. 인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많이 조금 그들의 철학 속에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오만 사실 소개하면서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오만 이슬람, 뭐 저도 그냥 이슬람이다라고만 했는데 네네. 뭔가 다르다 정도만 알았었는데 막상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바디파가 상당히 이제 좀 다르고 좀 네네. 재밌는 종파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중동 뭐 사우디나 뭐 다른 나라 이제 여러 다른 나라들도 좀 쭉 다녀보셨을 텐데 확실히 좀 그런 느낌들은 있으신 건가요, 보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중동 국가는 사실 다녀본 곳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예. 아부다비를 다녀봤었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오만 다녀봤었는데요. 사우디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사람의 생김새나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복장에 있어서도 지금 뭐 모스크 같은 걸 들어갈 때는 예외지만 남자나 여자는 그런 복장에 대한 통제를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뭐 리조트의 특성도 있겠지만 복장 같은 거 리조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수영복을 입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하고 있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오만 여성들은 그런 식의 복장을 잘 하진 않지만 외국 여성들이 복장을 하는 반바지나 이런 것들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네, 뭐 그렇게 보는 다르니까. 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왠지 좀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네.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제일 외국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궁금해지는 게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아까 이제 오만빵 이야기 잠깐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많이 드셔보셨죠, 보면은 오만 음식들. 네네. 사실은 오만도 이제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영향을 받아서 오만 음식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뭐 같이 이제 출장을 여러 지역 중동의 다른 이란이나 다른 지역을 다녀보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 제일 이제 뭐 손님을 초대하면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로 말하자면 밥에다가 위에 고기를 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밥 같은 경우는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뭐 사프란 같은 것도 들어가고 사실 우리가 인도 음식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인도 음식이 그나마 좀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도 음식에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뭐 커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카다모 이런 네네. 다양한 향신료를 써서 이제 밥을 짓고 거기에다가 뭐 보통 이제 닭고기나 아니면 양을 곁들여서 이렇게 같이 먹기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고요. 고기는 주로 닭이나 양. 닭이나 양이고 예. 뭐 이슬람 이바디즘이긴 하지만 역시 돼지고기는 먹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예.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큰 마트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이슬람은 출입 금지 이렇게 표시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돼지고기가 포함된 그런 각종 음식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는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나 이렇게 보면은 제일 그 거부감 없는 게 닭인 것 같아요. 닭은 어느 나라에서도 닭은 어느 나라나 다 먹는 예, 다 환영받는 음식 네, 같아요. 뭐 보면. 인도는 또 소를 안 먹으니까. 예. 근데 그 나라도 뭐 닭은 또 뭐 닭은 또 많이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치킨으로 대동단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뭐 초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초대도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시나요? 보면은 뭐 이제 손님들 집으로 초대해서 손님들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아까 전에 뭐 제가 이제 기관 같은데 인허 같은 것들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거기에 관련 책임자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집으로 초대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제 자기 방이나 이런 데로 초대를 해서 뭔가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아까 오만 음식 말씀하셨는데 할와라 그래서 오만 전통의 디저트 음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일종의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음식인데 큰 그릇에 담긴 이제 어떤 외견상으로는 뭐 엿이라 그럴까요?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느낌의 비주얼인데 투명한 젤리 같은 느낌인데 그것을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조그마한 숟가락을 주거든요. 숟가락으로 떠서. 숟가락을 그럼 이제 각자 이렇게 한 번씩 떠서
먹고 거기 다시 숟가락을 이렇게 놔두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권하면 또 이제 뭐 한 번쯤은 또 더 먹어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문화, 접대 문화 같은 게 있고, 저는 이제 뭐 일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이제 한 집에 2번, 3번 정도 초대를 해서 집에 갔었는데, 네네. 뭐 굉장히 호화로운 집에서 이제 자기네 전통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뭐 계속 먹으라고 손님이 오면 계속 먹으라고 이제 권유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향신료가 있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 네. 그 향신료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먹었을 때 직관적으로 맛있다라고 느끼기는 좀 어려운. 뭐 이 동네 특유의 이제 그런 게 향이 분명히 있고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할와라는 그 디저트 같은 음식도 보면은 굉장히 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주의사항을 들었더니 얼굴을 먹더라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드셔보니 드실만하다. 네, 드실만했고 제가 그걸 또 이제 뭐 좋아한다 그랬더니 저희 변호사가 또 나중에 선물로 싸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 오만 분들은 이제 그 차를 주로 마십니까? 아니면 커피를 주로 마십니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차, 커피 많이 마시고요. 예. 아까 이제 오만에서 술이 허용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제 일반 오만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오만 전통 목장, 가끔 이제 술을 판매하는 특급 호텔 같은데, 대형 호텔의 바에 가면은 오만 전통 목장을 하고 이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을 가끔 보긴 하지만, 네네. 일반 사람들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커피나 차를 많이, 주로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것 같고요. 예. 커피숍에 가면, 커피숍도 일단은 많고, 커피숍에 가면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 수다를 아주 많이. 중동의 전형적인 풍경이군요,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라크나 이런 데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물담배 이런 것도 옆에. 네네, 물담배도 피고 그런. 여기도 비슷한. 네네. 근데 실내에서 흡연하고 이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허용되는 경우가 한두 군데 제가 식당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은 실내에서 흡연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초대받아 갔을 때 집이 상당히 호화스럽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오만 뭐 이제 도시 사람들이야 뭐 전 세계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네. 여기는 주로 주거용 집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인가요? 보면은 단층 뭐 아니면 미국식의 어떤 그런 정원 딸린 이런 집들?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엘리트 집, 거기도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역은 주로 이제 단독주택이 많고요. 단독주택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빌라라고 부르는 이제 일종의 아파트먼트 같이 한 2층, 3층짜리 그런 이제 거주하는 구역들이 있어서 그런 데 많이 거주하고, 단독주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단독주택을 예, 일반 보통 사람들도 뭐 규모가 좀 작고 크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그냥 그런 그 단독주택에 많이 사는 거. 오만 사람들은. 예. 그 대신에 그 아까 전에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이제 많이 와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 아파트 모양의 이제 빌라나 아파트에 많이 좀 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다들 모여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그러는데, 오만 같은 경우는 집값 가지고 별로 뭐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그러진 않죠, 보면은. 예, 집값이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러진 않은. 집이 없어서 난리다.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네네네. 하도 요즘에는 어느 나라나 가보면 다 집 뭐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만도 결국은 이게 계속해서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약간 신도시 같은 그런 개념처럼 거기도 이제 신시가지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이제 오만 같은 무스캇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가 많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일 텐데, 정말 이제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떤 그런 황무지 같은데 사막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집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보면 저기다가 집 줘서 어떻게 살지? 저기는 그런 수도가 들어오나? 일단 이제 저희는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무스캇에서 조그만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호화롭게 지은 2층, 3층짜리 주택이고 굉장히 부지도 넓은데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집만 그렇게 멋있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혹시 별장인가? 별장인지 아니면 지하수가 나와서 그런 건지 제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오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조용한 이제 그런 나라지만 그래도 이제 위치가 상당히 이제 중동하고 그다음에 인도, 서남아시아하고 사이쯤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계속 저희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사실 저도 이 오만에 대해서 제일 신기했던 게 파키스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저 밑에 있는
예. 네. 예. 항구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원래 오만 땅이었다가 이제 네네. 오만이 돈 받고 이제 팔았다. 제가 알기로 1950년대에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동의 제일 끝에 있는 나라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오만이 사실 이제 지금은 오만 반도에 있지만 좀 특이한 거는 뭐 두바이 위에 네. 이제 아랍에미리트 위쪽에 이제 무산담이라고 이제 분리된 영토를 그렇죠. 일단 호르무즈 가지고 호르무즈 제일 해협의 끝에 이제 전략적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만 입장에서 포기하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고. 거기는 가보셨나요 혹시? 저는 거기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예전에 LG 상사 LX 인터에 근무할 때 거기 이제 화력 발전소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쪽에. 네네. 오. 그래서 사업 지역이긴 했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가보진 못하고 무스칸만 저는 이제 많이 가봤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오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기저기 영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지도를 막 확대를 하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거기 이제 오만이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역사적으로서 예전에 비하면 작은 지역이 이제 국한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잔지바르에도 어쨌든 영토가 있었었고.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저 남쪽까지. 예. 예전 역사적으로는 케냐의 일부도 몬바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그렇죠. 오만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는 아버님이 실제로 잔지바르에 살았고 이 변호사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잔지바르에서 출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잔지바르에 출생했다가 네네.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다시 무스카스로 왔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잔지바르는 굉장히 이제 가깝게 느끼고 지금은 이제 물론 그 뭐 케냐 탄자니아 영토이긴 하지만 뭐 다른 나라라고 조금 느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스카 공항 자체도 굉장히 뭐 다른 지역에 보면 작은 규모의 공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다레스살람 같은 경우는 직항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이제 어떻게든 아프리카 쪽하고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오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파키스탄하고 특히 인도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제 오만 국적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외국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자기 이제 일부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별다른 뭐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 없이 그냥 뭐 섞여서 사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오만 사람이라고 하면 오만 두 가지 외견상으로 구분되는 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영화 배우들 오마 샤리프 옛날 이런 얘기하면 예멘 사람이긴 한데 오마 샤리프와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제 유라시아는 백인 계열에 있던 이런 이란 쪽에 이런 쪽에 가까운 페르시아 계통의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고 흑인의 얼굴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계통들의 사람들도 오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구분되는 외견상으로는 그런 분들도 다 오만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까? 사람 사는 동네인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오만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예전에 대제국 나름 이제 해양에서 되게 이제 포르투갈을 자기네들도 수출하기도 하고 이런 대단한 업적이죠. 제국을 자기 손으로 물리쳤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자긍심 같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오만 사람 말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뭐 이런 사람들에서 약간 이제 자기보다는 자기네들 옛날에 이제 이렇게 마치 일본이 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오만도 제국이었어?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스러운 역사고 그 이제 아프리카 뭐 인도양까지 이제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넓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런 교육 열심히 잘 받나요? 오만 사람들 자기네 역사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은 자기 역사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잔지바르 얘기는 빠지지 않고 얘기하고 잔지바르 얘기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기도 우리 땅이었다. 우리가 그냥 통치하기 귀찮아서 그냥 거기 준 거다. 약간 이런 식의 귀찮아서 그냥 그냥 그렇게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국가들 그다음에 1960년대 50년대 이런 얘기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그 잔지바르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국제적인 도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지내던 동네인데 갑자기 이제 이상하게 되면서 이 나라에서 뭐 나가라 뭐 해가지고 쫓겨나고 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또 오만하고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오만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이제 내전도 이 평화로운 보이는 나라에 이제 몇 번 독립 관련해서 이제 내륙하고 해안하고 뭐 티격태격 네. 됐던 이야기들이 좀 몇 번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뭐 거기서 이제 한 발 들어놨다가 또 네, 빠지기도 네, 하고 네. 그랬는데 이게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통 해안 지역은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맞습니다. 돈도 네. 좀 잘 벌고 네. 내륙 지역은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예, 이런 네.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오만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저도 사실 이제 오만을 다니면서 오만 역사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책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역사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박사님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제 내전이 있었고 그게 어쨌든 간에 전통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이바디즘의 전통을 지키려는 이제 내륙의 세력들하고 무스캇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해변 해양으로 예. 바깥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세력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사실은 그것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도파르에서 이제 도파르가 사실 살랄라가 네. 있는 위치가 이제 도파르 지역인데 그쪽이 이제 내전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뭐 지난번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네. 이제 국왕이 있는 카부스 술탄 카부스 국왕 예. 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술탄 카부스 국왕 이후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제 주변에서도 어쨌든 간에 뭐 그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저희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이나 그 술탄 카부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뭐 그런 술탄 카부스께서 예.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내부의 세력들하고 외부의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대국민 통합을 이루어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 통합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왕에 대한 애정과 함께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이 카부스 국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저도 이제 네네. 가끔 다 엉뚱한 책에서 보다가 보면 나오고 네. 여기서도 이분 나오시네 막 이러는데 보면 볼수록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전형적인 계몽군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면 네, 국가를 네, 내가 네.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예, 유지를 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제 좋아하나요? 오만 국민들이 존경하는. 저는 사실은 제가 출장을 많이 다녔던 시절의 대부분은 사실은 예. 카부스 국왕 술탄 카부스께서 계실 때 재임하실 때 제가 당연히 예, 많이 다니셨는데 그 예. 뭐 사실 곳곳에 가면 이제 다 초상화도 다 있고 굉장히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분이 거의 뭐 50년이죠. 예. 통치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분의 어떤 레거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벗어나기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아마 하이탐 국왕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원래 전임자가 너무 잘해놓으면 이제 네네네. 후임자가 이제 힘든 이제 이런 상황은 뭐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법 때문에 이제 가셨는데 네네. 이 오만 같은 경우 중동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뭐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혼재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네. 오만은 어느 나라 법 제도를 제일 많이 따서 들어왔을까요? 보면. 중동 국가들이거나 샤리아라 이슬람 율법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는 이제 갖춰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 건 이집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집트는 사실 이제 예전에 또 프랑스의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네. 이집트의 사법 체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오만을 포함해서 이집트법을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법 제도 자체는 큰 틀에서 법령을 보면은 이제 대륙법계, 프랑스법을 많이 따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신기하다. 이게 이집트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많이 쇠락해서 한때 잠깐 힘 좀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이랑 그냥 계속 눈 딱 감고 잘 네네, 지내려고 맞습니다. 노력하는 나라.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오만 같은 경우도 영국하고 전통적으로 친분이 있고 아까 엘리트들이 이제 영국 특히 유학에서 유학을 많이 갔었고 뭐 술탄 카부스께서도 이제 전임 국왕께서도 보면 이제 영국의 이제 사관학교 출신이고 지금 하이탐 국왕도 보면 이제 옥스퍼드를 나오셨거든요. 공부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건 약간 좀 특수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영국 그 영향권 하에 있던 중동 국가들에 있는 어떤 그런 엘리트들을 위한 과정 같은 게 아마 옥스퍼드에 개설이 되어 있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들으셨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옥스퍼드를 나오셨고 제가 알던 그런 변호사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다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을 많이 좀 주변에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가 있어서 우리 변호사님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20년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이제 비즈니스 할 만한 나라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게 많다? 어느 쪽이실까요 보면은? 기회가 있는 나라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중동의 여러 국가들, 특히 뭐 사우디나 이런 UAE나 UAE나 이런 네. 것들의 국가들이 이제 비교했을 때는 이제 조금 경제 규모도 작고 그렇다고 이제 음. 인구가 또 많아서 네. 자체 시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규모를 생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사업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 회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오만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일 인상에 남았던 거는 제가 이제 우연히 한식당에 갔다가 거기도 한식당이 있습니까? 예. 그때 제가 처음 다닐 때 공식적인 한식당이 없었고 네. 이제 그 오만의 원영업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원영업으로 예. 오셨다가 거기가 이제 좋아서 거기에 눌러 앉으신 분들이 민박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박집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소주도 팔고 삼겹살도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가서 한식당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 군데 한 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양식업 같은 걸 하는 거죠. 양식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오만에 판매를 하려는 그런 업체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이제 거기 오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이제 오만에 있는 여러 정부 관료들이랑 얘기하는데 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약간 하소연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사실 저도 뭐 오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마트에 갔다가 이제 갈치를 오만 사는 갈치를 보면서 네네. 야 이제 정말 세네갈 사는데 먹다 해가지고 이제 오만까지 오만산 네 갈치까지 이제 들어오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정착하신 분들 보면은 네. 이제 그런 원형 수산업에 종사하시다가 거기 정착하신 교민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오만에 지금 교민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은 한 200~300명 정도 계셨던 것 같던데. 그래도 의외로 좀 계시네요 보면. 네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오만 대사관이 광화문 근처에 있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광화문하고 제일 가까운.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제일 가깝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러분 많이 다녀오셨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예전에는 회사에 다니면 지하철로 다녔는데요. 네. 경복궁역으로 다니면서 오만 대사관 매일 지나면서 매일 오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났었습니다. 어떻든 우리하고는 참 아까 80년 뭐 이때부터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었다라고 생각해보면 네네. 인연이 의외로 길구나라는 네네. 생각도 들고 예. 누가 오만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관광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언제쯤 가는 걸 제일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제일 날씨가 좋은 게 이제 12월에서 2월까지의 12월에서 2월 지금쯤이겠군요. 지금쯤이고 12월에서 2월까지 굉장히 또 실제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네. 아침 최저 기온이 한 25도, 6도, 25도. 30도가 낮 최고 30도를 안 넘는 경우가 많고요. 건조하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날씨입니다. 쾌적하고 상쾌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그때도 그 계절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많고 공교롭게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기 직전에 그 다른 또 그 법률사무소에 계신 어떤 외국 변호사님이셨는데 오만을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의외로 오만이 뭔가 이제 인연이 계속 있군요. 보면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 관광사에서도 이제 두바이하고 오만을 무스캇을 엮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패키지 상품도 하나 개발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만에 가고 싶으면 뭐 직항 하나 없으니까 당연히 네네. 이제 두바이 경유가 제일 일반적 이렇게 해도 되겠군요. 두바이를 많이 경유하긴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아부다비를 경유하실 수도 있고요. 오만 항공이 있거든요. 오만 항공이 이제 방콕까지도 직항이 있습니다. 방콕까지. 네네. 그래서 방콕을 경유해서 오만을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참 뭐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오만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예전에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뭐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가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설날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만 100만 명이 나가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100만 명에 합류를 하셔서 한번 이제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쭉 말씀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이제 뭐 한국 뭐 이제
우리나라 분들에게 오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런 점들은 참 좋다. 그러니까 한번 좀 다녀오시다.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떤 면이 좋을까요? 가보면 뭘 보면 제일 좋을까? 사실은 이제 중동에 있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염려하시는 것 중에 안전에 대한 안전 치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 같은 게 있어서 왠지 터프한 국가들이 네네 많아서 혼자서 가기는 좀 꺼려하시거나 뭐 그래서 뭐 굳이 간다면 이제 패키지를 하신다. 물론 이제 요즘 뭐 다른 그 이집트나 이런 데는 많이 가긴 하지만 오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친절하고 네. 음식도 다양한 여러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아름다운 리조트가 있고 그런 좋습니다. 것들 그리고 또 자유롭고 뭐 그런 것들 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 규제 쓰죠. 주제가 없고 기본적인 예의만 매너만 갖춘다면은 네. 크게 뭐 이렇게 저촉되는 것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되게, 이게 당연한 건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네네. 그런 평범한 가치가 되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슬람과 중동을 뭔가 이제 경험을 정말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오만 두바이보다는 아니면 두바이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이슬람의 모습 약간 이런 모습을 많이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전통적인 어떤 그런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오만에 가시는 거. 직항이 없긴 하지만 두바이를 거쳐서 가면 두바이에서 그 무스카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거든요. 정말 가깝군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즘은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좀 있으시더라고. 렌터카를 두바이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그게 가능합니까? 두바이에서 렌터카 빌려서 가시면 4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서 가시면은 뭐 차가 막힐 거리 같지도 않고 한번 달려볼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네, 굉장히 이국적이고 아마 새로운 세계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저는 강추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식 때문에 어디 요즘에 나가기가 참 어려운데 점점 이제 욕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만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에서 오만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오셨던 한성욱 변호사님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오만과 관련된 여러 추억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 저도 보고 많이 웃기도 하고 좋았겠다, 좋으셨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또 경험들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묶어가지고 언제 기회 될 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장시간 걸쳐가지고 수고를 해주셨는데 또 추가로 더 드릴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추가까지는 아니고요. 네. 오만에 대해서 뭐 약간 이게 이제 맥락 없이 그냥 드리는 얘기 오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네, 좋습니다. 그 신바트가 어디 출신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온 신바트가 어디 출신이냐에 대한 이 논란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 홍길동이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홍길동도 뭐 팔도 고향눈이죠. 여기도 자기 출신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있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이제 신바트가 이라크의 바스라 출신이라는 게 이제 사실 통설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바스라, 바그다드 뭐 대충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만 출신이라고 이렇게 오만 소하르 출신의 이제 유대계 상인 을 모델로 했다라는 게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무스캇에 가면 이제 신바트가 다녔던 그 배 모형을 그렇게 전시를 해놓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은 다 똑같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그 오만 출신의 그 말씀드린 상인, 제가 상인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상인을 모델로 해서 신바트 얘기가 탄생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가까운 것 같고요. 뭐 가면 항상 사고가 벌어지고 그런데 또 가고 하는 거 보면은 재밌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오만에서도 신바트가 우리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보면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욥의 무덤이 이제 오만에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욥의 무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화 혹시 캡틴 필립스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봤습니다. 캡틴 필립스의 영화 보면 톰 행크스가 이제 해적에 납치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는데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네. 톰 행크스가 이제 배를 타는 지역이 살랄라입니다. 무스캇의 살랄라에서 배를 타고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기 전에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양 중심의 그 거점이라는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하고 오만하고 월드컵 3차 예전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 3월 달에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오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떠올릴 기회를 한번 더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좋아하나요? 오만 사람들도? 오만 사람 축구에 뭐 미치. 오만도 자기네들 자체적인 리그가 있거든요. 리그가 있고. 네네. 3월 달. 네, 3월 20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쯤 다시 한번 또 오만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으면 또 한번 다뤄보면 좋겠네요. 보면은 역시 이 현지에서 다녀오신 분들만 할 수 있는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욥이 거기 네, 욥이 거기 욥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종교가 또 얽히고 설킨 네네, 그런 지역이다. 네네. 듭니다. 네, 오늘 오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한성욱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많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혹시나 내가 오만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한 변호사님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토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럼 좀 떨어지는 게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박사님. 네, 오늘은 오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한성욱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